공양왕이 즉위하고 2년이 지난 1390년 9월 정도전은요 왕을 교체하는 데 이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을 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을 지읍시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땅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외다!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네. 느낌 와죠? 느낌 와죠? 예, 완전 왔어요. 도현 씨. 저 딱 보면 이제 저희 정도 되면은 이제 역성물 많이 하잖아요. 네. 느낌은 바로 알죠. 뭔가요? 노비 문서.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당황하셨어. 노비 문서 아니에요? 아니 노비 문서 아니에요? 딱 봐 노비 문서 태워가지고 평등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느낌은 좋았지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느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어떤 땅 하나인데 많은 이 검문세족들이 주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노비로 전락되고. 그래서 태운 게 땅 문서. 정답! 바로 정도전이 태운 것은요 권문세족과 고려의 지배층이 불법적으로 모은 토지를 조목조목 적어둔 토지 문서였습니다. 토지 문서를 태우면요 땅의 주인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도전은요 이 땅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을 백성 수만큼 나눈 다음에 경작권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요 백성들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럴까요? 반발 있죠. 어우 가진 사람들은 반발하죠. 맞습니다. 당연히 정도전의 개혁을 탐탁지 않게 여긴 세력이 있었죠. 자, 이때 반대하고 나선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신진사대부들. 신진사대부가 돌아서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세상은 좋겠는데 좋은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과하다고 생각했나 봐. 맞습니다. 이 토지 개혁 때문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온건 개혁파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1391년 결국 절충안으로서의 새로운 토지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겁니다. 과전법. 네. 정도전의 기존 뜻대로 이 국가가 다 소유하고 이걸 백성들의 땅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수확량의 약 10분의 1만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전법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나라를 세우려고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곳간을 털어서 그 자금도 확보를 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과전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도전의 파격적인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도전이 고려 조정에서 아주 강력한 인물의 건의로 탄핵당하고 왕으로부터 유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도전을 탄핵시키고 유배 보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걸 반대한 게 정몽준 아닐까 아니? 맞아요. 맞아요. 정몽주가 반대예요? 네, 맞습니다. 왜 정몽주가 갑자기 왜 그런 거죠? 바로 정도전이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품고 있던 계획, 대체 무엇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성혁명. 역성혁명? 고려의 성씨가 뭐죠? 왕. 왕씨.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잖아요. 네. 고려는요. 그 왕씨죠. 예. 조선의 성은 이. 이씨. 예. 역성혁명. 아, 이 씨의 나라로 이제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도전은요, 고려를 뒤집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를 만들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고려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 새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정몽주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얘기예요. 뜻이 다르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도전에 대한 압박은요, 유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도전을 유배지에서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옵니다. 오. 바라던 목표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시련을 겪게 된 정도전. 그런데 유배를 떠난 다음해 6월, 정도전이 기적처럼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왜? 바로 정도전을 압박했던 누군가가 살해됐거든요. 아, 누구? 정몽주. 공주. 그렇죠. 맞습니다. 정몽주가 정도전을 유배를 보낸 다음 이성계마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과 같은 뜻을 품었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결국 정몽주에게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정몽주가 제거됐어요. 다시 고려의 조정, 개경으로 돌아온 정도전. 이번엔 무엇 했을까요? 역성혁명 시작해야죠. 갑니다. 네, 갑니다. 가야죠.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왕이 있잖아요. 네. 네. 누구? 공양왕.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고? 맞습니다. 힘이 없는 게. 공양왕은 눈물을 흘리며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공양왕은 새로운 왕에게 왕좌를 넘겨주겠다는 교지와 국세를 건네줍니다. 자, 이번에 정도전이 세우려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네, 정도전의 혁명에 화룡점정을 찍을 왕조의 주인,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오. 결국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개성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475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 고려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이렇게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새 나라 조선을 만들고 이성계를 조선의 태조로 세우는 데 성공한 정도전. 정도전 당연히 공 인정받고요. 개국 1등 공신에 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핵심 실세로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숭록대부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서로에게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정도전과 이성계. 자, 그런데요. 이성계와 정도전, 이 두 사람이 크게 의견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개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천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이 수도 유지는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 그렇죠. 아 백성들도 고생해야 힘들어지니까. 맞습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나라 좀 안정되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성계는 계속해서 아니다, 천도하겠다라고 밀어붙입니다. 고려 개경 주변의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에는 고려의 충신들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조선 건국을 반대했거든요. 더군다나 개경에는 고려 역대 왕들의 능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정도전이었지만 결국 이건 이성계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정도전은요, 대신들과 수도가 될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리고 대신들의 논의 끝에 최종 후보에 오른 두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한양도성과 지금 무학도성. 지금의 광화문이 있는 일대가 이 한양도성, 바로 조선의 한양입니다. 무학은요, 지금의 신촌과 연희동 쪽입니다. 와. 사실 여러분들 이쪽에 가시면 아, 여기에 왕궁터 들어올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쫙 넓게 펼쳐진 곳. 연세대학교 자리. 아. 연대. 네, 그쪽입니다. 재밌어질 뻔했네. 와, 연대가 안 들어왔겠죠. 네. 자, 당시 이성계는 어느 쪽 선호했을까요? 무학도성. 네, 바로 이 연대 쪽. 무학 쪽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풍수지리적으로 훨씬 더 완벽한 그런 곳이었어요. 오. 자, 그런데 풍수적으로 훌륭했던 무학은요, 사실 수도를 세우기는 한양도성에 비해서 어떻다? 땅이 작네요. 좁아요.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은 무학보다 땅이 넓습니다. 여기에 정도전이 쐐기를 땅 받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건 풍수보다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도로서 효율적인 이 한양을 추천한 거죠. 이성계는요,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394년 8월, 자, 이어서 이성계는요, 수도 한양의 설계를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네. 정도전. 네, 정도전이 맡게 됩니다. 자, 정도전이 만든 도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 하나하나 했겠다. 맞네. 그렇죠. 하나하나. 네. 경복궁. 항상 이 궁궐을 들었던 좌묘우사. 여기 이제 종로. 진짜 다 새롭게 건설한. 그럼요. 이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다 보이는데요. 엄청나죠. 자, 새 수도가 완성되고요. 조선의 첫 궁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요, 이성계에게 또 다른 막중한 숙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임무였을까요? 화면 보시죠. 그대는 속히 대궐의 이름을 지어 나라와 더불어 한없이 아름답게 하라. 정도전에게 궁궐과 그 안에 건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한 번 지어지면 후대를 거쳐 만 백성이 부를 이름을 지어 올리라는 명령. 정도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지어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냥 새 대궐의 이름을 그냥 바로 턱턱 지어 마칩니다. 자, 이때 지어진 이름 바로 경복궁. 이름 좋다. 너무 익숙한 곳이죠? 크다는 경, 복복, 큰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 자손 만대로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정도전은요, 궁 안 전각들의 이름도 모두 짓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요? 무슨 전이죠? 네네, 맞아요. 근정전? 근정전. 경복궁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근정전이죠. 자, 요 근자가 뭐냐면 부지런할 근, 정사정, 즉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도전이 이름을 붙인 건물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자, 바로 강령전인데 임금의 침전에 붙인 이름입니다. 편안할 강, 편안할 령.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왕에게 이곳에서 편하게 쉬라는 의미로 지어준 건 아닙니다. 정도전은요, 왕이 쉴 때도 늘 백성을 생각해야 몸과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강령전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요동정벌 준비가 한창이었던 1398년 8월 25일 밤, 정도전은 오랜 친구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휙 화살이 날아와 기와에 내리꽂힙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큰 불이 번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도전은요, 재빨리 몸을 피해서 이웃집으로 숨어듭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소란한 사태. 늦은 밤 불시에 정도전을 습격한 사람,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자,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요, 결국 정도전을 자기 앞에 데려옵니다. 끌려 나온 정도전, 그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맞아. 네, 목을 베었어요. 자, 이방원은 왜 정도전을 습격했을까요? 바로 조선의 첫 세자 책봉 때부터였습니다. 이성계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두 번째 부인의 막내 아들,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은 이방석을 세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책봉되는 논의의 자리에 정도전이 이방석이 책봉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이방원에 의해 어린 세자를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역적으로 몰리면서 결국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정도전의 죽음 이후 조선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이성계가 왕위 자리에서 물러나지요. 정도전의 죽음으로 이성계 시대도 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이 드디어 조선의 제3대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이방원은요, 정도전의 집을 없애고요, 그 위에 말을 기르는 관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정도전이 만든 궁, 어느 궁이죠? 경복궁. 경복궁.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새로운 궁 창덕궁을 만들면서 그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그래서. 거구나. 네, 진짜 싫어했네요. 그러니까요. 이후 정도전의 이름은 조선에서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금기어가 됩니다. 그렇게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자신이 세운 조선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67년 후 1865년 정도전의 이름이 다시 조선 역사에 등장합니다. 왜 정도전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을까요?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아니 그 경복궁이 부서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재건하려고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그때 언급된 게 아닐까. 정답! 와. 맞습니다.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임진왜란 이후 273년간 방치되어 있던 궁궐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궁궐이 어디다? 경복궁. 경복궁을 복구하기 위해 기록을 찾던 중 정도전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의 재건과 함께 정도전의 이름 석자가 46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경복궁뿐만이 아니라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누구다? 정도전이죠.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실. 자, 이 고종은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정도전의 공신 칭호를 회복시킵니다. 정도전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1등 공신, 조선의 설계자, 조선의 역적. 똑같은 인물이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같이 가집니다. 비록 정도전이 왕자의 난에 사라지고 그 이름 존재 자체가 금기의 이름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정도전과 같은 사람의 그 창조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끌고 나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